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달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하지만 2023년 후반기 4분기 때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어서 좋게 잘 마무리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뵙게 된, 그리고 새롭게 만나게 된 구독자분들 굉장히 반갑고, 이번 연휴 때 한 두 개의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일단은 그 하나가 오늘 새로운 살만한 종목을 찾아보는 그런 영상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아주 필살기로 생각하고 있는 주식은 과연 언제 익절해야 되냐, 언제 매도해야 되냐, 그 매도 타이밍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내일 정도에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사실 주식에서 매도 타이밍이 가장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뭐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 하도 소형주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소형주까지도 포함을 해서 살만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혼자 조금 보다가 너무, 사실 주식 찾는 게 저는 좀 이제는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찾아보면은 좀 지루함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약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핀비지를 활용해서 찾아볼 거고, 핀비지에서도 스크리너에서 우선 P2 같은 경우에 조건을 조금 넣어볼게요. P2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 P2 15 언더로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주가가 올라서 그래도 20 언더로는 좀 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넷 프로핏 마진, 순이익이 그래도 20% 오버, 순이익이 20%는 넘는 회사, 그리고 향후 PE가 25버, 이 정도로 해놓고 한번 볼게요. 오, 지금 페이지 하나로 압축되는데, 우선은 보기 쉽게 차트로 한번 놓고, 그리고 차트 기간은 맥스로 할게요. 맥스로 놓고 한번 봅시다. 에어비앤비 여행, 골드 채굴, 금 채굴. 이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무시무시하네요. 그래도 요즘에 이 부동산 쪽이 보면은 이제 바닥 찍고, 지금 이것도 얼핏 보면 한 20불 중반에서 30불 중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그 부동산 섹터 지수가 거의 한 30에서 40% 사이, 한 35% 정도 올랐어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구나 하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이은행은 굉장히 좋네요. 하지만 우리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기 때문에 은행 쪽은 뭐 볼 필요는 없고, 음, 이거 같은 경우는 팜 프로덕츠, 칼마린 푸드 한번 볼까요? 괜찮은데 차트가 괜찮다라는 거지. 지금 이번 달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47불에서 57불, 10 대략 한 20% 조금 넘게 올랐는데, 일봉으로 좀 볼까? 여기가 바닥이었네요. 10월
어닝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네요. 일단 데일리 같은 단기 과매수 구간이고, 인덱스는 러셀 2000이네요. 마켓캡은 한 3빌리언 정도고, 그리고 프로핏 마진은 21%. 마진 굉장히 좋네요. PE가 4.4, 현재 4.4인데 어닝 대비 주가가 4.4. 근데 향후 애널리스트 PE가 38. 그럼 8, 9배가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8, 9배? 지금 57불인데 8배, 87, 56, 85, 40. 460불? 에이, 말도 안 돼. 칼 마린 푸드. 좀 챗 GPT한테 물어볼까요? 너는 지금부터 블룸버그의 주식 전문가야. 칼 마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시장 점유율을 알려줘. 그리고 경쟁사가 어디인지 알려줘. 챗 GPT,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요. GPT-4 버전을 쓰고 있고, 한 달에 뭐 20불, 20 몇 불을 내는 것 같은데, 꽤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뭔가 필터되는 정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번 봅시다. 한글로 알려줘. 일단 굉장히 편합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봤었는데, 지금은 딱 이렇게 챗 GPT로 검색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알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편하게 쓰고 있어요. 달걀 생산 포장. 계란 파는 회사네요. 그쵸? 수익성이 높다고 하죠. 아까 핀비즈에서 보다시피 마진이 굉장히 좋네요. 계란을 파는데 20% 이상의 마진을 얻는다? 굉장하네요. 우선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다. 물론 표면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 주식은 달걀 생산 업체다 보니까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근데 언젠가 그 계란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번 미국에 막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마진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EPS를 보면 그쵸? 똑같은 계란을 파는데 특출나게 매출이 높아졌죠. 아마 그때 뭐 막 살처분하고 그랬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큰 EPS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종목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외부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영향에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 정말 이 미국 주식이 계란 회사가 3조짜리 회사라는 게 어떤 생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잘 봤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것도 은행, 리조트 앤 카지노? 카지노 회사가 최근 코로나 때 5불에서 10배거를 찍었네요. 10배 오르고 다시 중간까지 조정을 받고 30%가 다시 올랐는데, 잠깐만. 카지노 리조트 네바다에 9개 카지노가 있고, 게임, 음식 및 만능 이렇게 먹는 것도 같이 파는가 봐요. 7,500대 이상의 기계. 뭔가 물어볼까? 골든 엔터 티커를 물어봐도 돼. GDEN. GDEN의 시장 동일 섹터 비교해서 수익률과 향후 지배력은 어때? 앞으로는 계속 한글로 번역해줘.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소비자 재량 산업 부분이라고 해서 그러네. 그치, 재량이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11억 2천만 달러. 순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네. 뭐 근데 이게 카지노라는 게 지금 상황에는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칼 말인가 비교하면 어떻게 생산하는 회사랑 비교하면 어떻게 카지노 회사를 좀 더 이렇게, 사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AI가
굉장히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과대포장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 음 정 제대로 사람 얘기를 잘 못 알아듣고 결과를 도출하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지금도 그쵸?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라 내 의도와 맞지 않게 나와도 혹은 틀려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게 어떤 지금 의료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어떤 환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처방전을 뭐 내린다고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과대포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오진을 할 확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뭐 많은 매체에서 다루는 인공지능의 어떤 큰 장점에서도 매우 크리티컬한 그런 단점이 아직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크리티컬 에러가 발생한다면 순간 주가가 크게 하, 하락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살펴보면 이거 끄고 부동산 쪽 리츠 어, 텔레콤 서비스 이 긴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사실 이 소프트웨어 쪽이 제가 이 요 며칠 전에 잠깐 나스닥 쪽만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쪽이 AI 버프를 받아서 다 차트가 이런 식이에요. 다 차트가 뭐 보통 거의 6배, 7배가 오른 그런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거든요. 좀 볼까요? 무슨 회사인지? 홈페이지가 스팟라이트 비디오 스트리밍 산업을 위한 코덱 대략 그림만 보세요. 6G의 미래를 경험해보세요. 통신의 새로운 방향. 자, 대략 이런 느낌이고 그럼 다시 챗 GPT에 IDCC 어이구, IDCC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려줘.
지금도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빙에 검색된 내용을 얘기를 해 주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계속 물어보면 그 어디 가서 뭐 예를 들면 어디 연방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은 무슨 노동 보고서를 혹은 무슨 보고서를 "너가 들어가서 찾아봐야지 될 것 같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일단 나오죠. 무선 기술의 개발 및 라이선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G, 4G, 미래의 5G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무선 기술.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를 BM으로 하는 회사네요. 화웨이, 삼성, LG, 애플과 같은 주요 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네요. 오, 무슨 기술일까요? 그냥 전부 다 이 인터 디지털의 기술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무선 기술과 관련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모든 휴대폰에서 굉장히 혹하는데 내용이? 다른 회사들이 인터 디지털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자본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별로 안 든다. 이는 대부분의 수익 성장이 순이익으로 직접 이어짐을 의미한다. 인터 디지털 5G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는 더 많은 회사들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는 사실은 무선 기술이 어떤 건지 설명해 줘. 아, 끝에 알아듣기 쉽게라고 얘기할 걸. 모바일 통신 및 무선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이런 거겠죠. 2G, 3G, 4G, LTE. 휴대폰 및 기타 무선 기기에서 뭐 태블릿도 있을 거고 데이터와 음성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통신 프로토콜과 기술을 포함합니다. 데이터와 음성 통신은 기본인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통신 프로토콜? 그건 거의 필수인데요. 그쵸?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 LTE가 롱텀 에볼루션 이거의 줄임말이구나. 4G. 일단 이거는 상관이 없고. IEEE 802는 무선 통해 사용되는 일련 표준으로 나타나. 아, 저 와이파이 옆에 가로에 있는 저 802.11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얼핏 본 것 같은데. 어,
그럼 현 상황에 IDCC의 기술이 빠지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 중요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왜냐면 이러한 기술들은 핸드폰 및 기타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와 음성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통신 프로토콜과 기술을 포함하는데 이게 없다면 굉장히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빠진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대체 기술, 다른 회사들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뭐 그거야 당연한 거고. 그럼 IDCC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티커도 알려줘. IDCC. 어, 2019년에 갑자기 왜 이렇게 EPS가 다운됐죠? 근데 EPS가 0.66에서 1.44 거의 2배 이상 그리고 이렇게 올랐고 세일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일단은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도 좀 찾고 보는 거다라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종목을 찾은 것 같네요. 어, 우선 지금은 좀 어, 뭐 이건 의미 없고 회사 내에서 차익 실현하는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대략 한 80불 대. 와, 이때 75에서 110, 30, 74, 40% 오른 것 같은데. 정말 좋은 회사인데요? 뭐, 독점이란 얘기잖아. 다시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퀄컴.
뭐 에릭슨, 화웨이. 2, 3, 4번은 뭐 별로 염두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퀄컴이 왜 이래? 퀄컴이 그쵸. 무선 통신 기술 칩셋에 사실 대장주는 그쵸. 칩셋 설계 분야의 선두주자. 대장주는 퀄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퀄컴을 추천을 해드렸죠. 꼭 나스닥에서 뭔가 사고 싶다면 퀄컴은 사시라라고. 왜냐면 퀄컴도 이런 무선 통신 분야에 여러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걸로 수수료를 먹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사실 퀄컴의 배당 수익률이 3%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3% 이상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건데, 예,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회사를 하나 발견을 했네요. 그래서 일단 인덱스는 러셀이지만 굉장히 탄탄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심지어 배당도 뭐 1.1% 초반을 주긴 하지만 배당도 주고 있고, 그리고 마켓캡이 2.8 빌리언인데 직원이 400명밖에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아까 챗 GPT가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다 프로핏 마진이다. 그리고 PE가 아직도 15.25고 애널리스트가 보는 향후 PE는 27이고, 그렇다는 건 아직 한 8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종목을 찾았네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조금 분산, 약간 해지도 할 겸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지금 봐서는 뭐 노키아, 에릭슨, 제가 제일 싫어하는 중국을 빼더라도 경쟁, 그러니까 이 경쟁이 아니라 만약에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봤다시피 인터 디지털이 빠지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굉장히 큰 어떤 에러 사항이 있을 거다. 하지만 그걸 만약에 대체한다라고 한다면 퀄컴. 그러면 이제 해지를 한다면 퀄컴까지 같이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훌륭한 종목을 좀 찾은 것 같고, 티커가 IDCC. 무선 관련 특허 라이센스가 BM.
해지한다면 QCOM.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래서 근데 일단 지금은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라인들이 떠 있고, 아마도 이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야, 이게 잠깐만. 120 라인 월봉으로 봤을 때 한 번, 두 번. 만약에 120 라인을 터치했을 때 산다라고 봤을 때는 코로나를 제외하곤 굉장히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120 라인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면 무조건 먹는 종목. 그럼 바텀은 50불로 볼 수 있겠네요. 일단 현재는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1차 매수는 한 중간값 되돌림 정도로 봤을 때, 야, 이게 훌륭한데, 진짜? 90불. 1차 매수 90불. 2차 매수 75불. 90불에서 75불까지 16%. 16%가 좀 크긴 한데, 가는 종목이면은 1차에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IDCC 1차 매수 90불. 2차 매수 76불. 3차 매수 50불로 잡으면 무조건 먹는 종목인 것 같아요. 다만 해지를 한다면, 근데 이게 워낙 러셀 종목이라 변동폭이 좀 클 수는 있겠지만, 오늘 영상을 올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종목을 좀 찾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종목 IDCC 한번 좀, 지금은 좀 비싸고
한번 향후 어떻게 얘가 가는지 지켜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한 40분이 넘어갔는데 좀 지루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저도 뜻밖의 이런 굉장히 놀라운 종목을 찾게 돼서 좀 흥미롭고 저의 주식 앱에 한번 추가를 해 놓고 앞으로 흥미롭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영상은 주식의 매도 타이밍, 익절 타이밍에 대한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